여운치 정상에 마애불이 있다. 안내판이 있는 기립구이다. 넓은 길을 따라서 200m 정도 내려가면 넓은 공터, 낮은 암벽에 새겨진 마애불이 반겨준다. 도드라지게 새겨진 마애불은 입체감이 있다. 얼굴과 왼팔은 부분적으로 파손되었다. 크고 살찐 얼굴에서는 편안함이 느껴진다. 유난히 큰 귀도 인상적이다. 오른쪽 발바닥이 드러나 있어서 마애불은 좌상임을 알 수 있다. 마애불 앞에는 보호각 주춧돌이 있다. 여운치는 옛날부터 남원 시내에서 웅봉과 경남 함량을 오가던 사람들이 넘던 고갯길이었다. 여원이라는 고개 이름에서 이곳에 여자가 운영하던 숙박시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원은 오늘날의 여관이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고갯길은 험했다. 그리고 들짐승이나 도적대로 위험했다. 고갯길을 넘던 사람들은 이곳 여원에서 막걸리 한잔하면서 쉬거나 숙박했을 것이다. 당시 원에는 대개 절도 함께 있었다. 그래서 함께 있던 마애불에게 가족의 건강과 행복, 고갯길의 무사통행을 빌었을 것으로 보인다. 여원치 마애불은 고려말 이성계 장군에게 황산대첩의 승리 전략을 알려준 여자 산신을 새긴 것이다. 마애불 오른쪽에는 1901년 운봉현관 박기진이 새긴 명문이 있다. 박기진은 이끼 낀 마애불을 닫고 무너진 보호각을 다시 세웠다. 그리고 마애불 옆에 명문을 새겼다. 명문에 따르면 여원이라는 고개 이름은 길가의 돌 앞면에 여인의 모습이 음각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박기진은 운성지를 통해서 여인이 태조 이성계의 동독 정벌을 도와준 산신이라는 걸 알았다. 나세와 최무선이 지휘한 고려군이 진포에서 왜구를 대파했다. 단 100척으로 500척의 외선을 격파한 통쾌한 이승리를 진포대첩이라고 한다. 진포대첩은 화포를 배에 장착하고 국산 화약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살아남은 왜구들은 사륙과 노략질을 하면서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로 흩어졌다. 당시 고려 말의 이성계 장군은 조정의 명을 받고 함양 등지에 있던 왜구를 정벌하러 갔다. 남원의 황산 지역으로 진격한 고려 군사는 왜구와 수차례 싸웠다. 하지만 승부가 쉽게 나지 않았다. 외장은 겨우 15, 16세 정도인 소년 장수였다. 아기발도 또는 아지발도라고 했다. 아기발도는 온몸을 갑옷으로 둘러싸고 투구를 썼다. 얼굴에는 보호가면까지 착용했다. 그래서 이성계 장군은 여진족 출신의 의형제 이두랑과 협의하여 화살로 외장을 죽이기로 했다. 왜구 진영으로 달려든 이성계가 먼저 화살로 아기발도의 투구꾼을 쏘아 투구를 풀었다. 뒤를 이어 이두란이 드러난 적장의 얼굴에 화살을 맞춰 죽였다. 우두머리를 잃은 왜구들은 혼비백산하다가 전멸당했다. 이 대첩이 황산대첩이다. 대승리 결과 노획한 말이 1100여 필이었고 병기는 무수했다. 고려 군사 수의 10배였던 왜적은 겨우 70여 명이 살아남아 지리산으로 달아났다. 용비어천가 제52장에서는 태조 이성계의 활에서 시작된 황산대첩을 칭송하고 있다.
태조 이성계는 활솜씨가 매우 뛰어났다. 이성계의 활솜씨는 중국의 후당태조와 비교할 만했다. 후당태조는 화살로 바늘을 맞춰 암살 위기에서 벗어난 적이 있었다. 청들은 다대와 논이샤. 반할 아니 마치시면 어비아다리 사라시리이까. 암살 요청을 들은 달단사람과 논의실 때 화살로 바늘을 맞히지 않았으면 후당태조와 그의 아버지가 어떻게 위기에서 살아나셨겠습니까? 청으로 온 예와 싸우샤. 투구 아니 바뀌시면 나라 소민을 사라시리이까. 외구 정벌청을 들은 태조 이성계가 오셔서 외와 싸우실 때 화살로 외장의 투구를 벗기지 않았으면 어떻게 나라 백성들을 살리셨겠습니까? 여원치 마애불 주변에 황산대첩의 흔적들이 남아있다. 여운치 정상 주변에 고남산이 있다. 이전에는 태조봉으로 불리었다. 마애불의 명문에 따르면 태조 이성계가 이 산에 올라서 3일간 산신제를 올리고 외구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기원했다. 이때 나타난 여자 산신이 이성계 장군에게 승리 전략을 알려주었다고 한다. 고려사저료에 따르면 황산대첩 후 냇물은 온통 붉어져 6, 7일간이나 지속되었다. 사람들은 물을 마시지 못했다. 그래서 그릇에 담아 오랫동안 가라앉힌 뒤에야 마실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한다. 이런 사실을 뒷받침하듯 이널면 가까운 남천에 피바위가 있다. 그때 죽은 외구의 피자국이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있는 듯하다. 인월면이라는 지명은 이성계 장군이 외구를 토벌하는데 밤에 불빛이 부족하여 달빛을 끌어 썼다고 해서, 인풍리라는 지명은 바람을 끌어다 외구를 향해 화살을 쏘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약 200년 뒤 선조 10년에는 격전지였던 헌산 부근에 대첩을 기념하는 헌산대첩비를 세웠다. 그러나 대첩비는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파괴했다. 이성계 장군이 암벽에 새긴 글, 어휘도 일제강점기 때 파괴되어 흔적으로만 남아있다. 헌산대첩은 혼자만의 공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공으로 이루어졌다는 내용의 글이었다. 이제 마애불로 이야기를 마무리하자. 마애불은 여원치에 주막 노파를 새긴 것이라는 전설도 있다. 여원치를 넘어가던 왜구들이 이곳 주막에 들렀다. 술 한잔하면서 왜구가 노파 가슴을 만졌다. 노파는 더럽다고 만져진 가슴을 잘라내고 자결했다. 마애불이 오른손으로 가슴을 가리고 있는 듯해서 생긴 전설로 보인다. 그러나 마애불은 여자 산신도 주막 노파도 아니다. 부처상을 새긴 것이다.